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월 20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지난주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인사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야,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어서, 오늘 일요일 맞이해서 좀 이발도 좀 하고 그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난 2월 18일 날 주식시장 정리를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으로 보면 아직도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 결국 이렇단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라갈 상황에서 못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 그것도 지금 추세가 약세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아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거고 위험한 자리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모든 것은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지금 현재의 흐름이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지금 차트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여튼 간단 명료하게 제 논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 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변동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단기적일 겁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그 크게 움직이기 직전에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풍이 폭풍이 몰려오기 전날의 어떤 폭풍 전야,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야, 요 상황에서 지금 사실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외바닥이라는 걸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전에 코스피 200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 포인트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던 부분인데, 지난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외바닥 찍고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시장이 좀 강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3월 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랄까요?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상승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의외로 지난주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 바로 올라가나?' 그럼 결국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고 해도 크게 그 자체가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또 2월 20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현재 시점에서 선반영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선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한 열흘 정도, 20일 정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대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했을 때 우리는 선반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랄까요? 그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번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점일 공산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제가 2월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아래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주식 보유량이 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인제 현금을 물론 확보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확보된 현금으로써 우리가
뭐랄까요?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 상승 전환 타이밍을 노려야겠죠. 그리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또 하락의 그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부분은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바로 하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현금 확보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손절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번에 인제 지난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급락장에서 봤지만 사실은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요, 손절매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의 어떤 하락이 예상될 때 대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차라리 올라가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쫓아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떨어질 때 급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급락하는 장세에서 손절매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돼서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일부 현금화를 좀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죽어도 싫다, 죽어도 싫다 하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또 손절매를 준비해야 된다,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올 때. 근데 상승일 때는 어떨까요? 상승일 땐 의미가 없죠. 예. 어차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을 수익률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좌에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기다리면 되는 거고, 상승 방향이라면. 하락 방향이라면 아무래도 손절매, 긴급한 손절매에 나설 수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자체의 급락 상황에서 손절매라는 것은 이건 고수의 영역이다. 절대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주식시장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근거 내지는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해가 가게끔 지금 한번 차트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2월, 그러니까 째 주죠. 연휴가 끝나고 째 주에 떨어지면서 제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인제 이중 바닥 내지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큰 바닥을 확인한다 손 치더라도 하여튼 어쨌거나 저점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난주에 지난주 후반에 급격하게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밑으로 빠질 게 아니라 위로 올려줬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자형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저항선 맞고 떨어져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돌파해야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건데, 제가 왜 어정쩡하자고 일봉으로는 확인을 못,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고 했냐면, 여기서 걸렸잖아요. 정고점에서 걸렸습니다. 쪼끔 잘 안 보이실까요? 쪼끔 확대를 해 볼까요? 자, 확대를 해 보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점 찍고 올라와서 고점을 형성을 했단 말이죠. 이 1 차적인 고점을 형성했어요. 그럼 내려오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서 요렇게 저점에 가든가 아니면 쪼끔 더 해서 뭐랄까요? 저점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가 저점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지금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자형 상승을 하려면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 정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이를테면 뭐랄까요? 절호의 매수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실패했단 말이에요. 윗꼬리 달고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동평균선 모아 놓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뭘 상정을 해야 되냐면, 맞고 이렇게 N자형, N자형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찍고 떨어지는 N자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에도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버텼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시점에서는 '야 이거 애매하다. 이게 뭐라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쪽 아래쪽을 다 겨눠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래쪽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위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현금화를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화하고 그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차분하게 350 부근의 어떤 저점을 기다려서 '이때 저점 매수 들어가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리고 '하기 싫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제 이 360 선의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니까 손절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손절매라는 게 또 보면 간격이 이게 좁아서 물론 인제 더 급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1 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화하기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현금화를 해 놓고, 왜냐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370 인데 375 5 포인트 정도예요. 요거는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상승으로 갔을 때 손실 볼 가능성은 5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쫓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돌파를 하면서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나 하락은 지금 여기서부터 370 에서 지금 350 이면 25 포인트예요. 25 포인트는 거의 10% 가깝죠. 한 7-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7-8%가 떨어지면 실제 종목들은 15% 에서 20% 2배 이상 떨어진다는 거를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코스피 200인 거를 감안하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시점은 상당히 좋은 현금 확보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는 쫓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돌파는, 이 돌파 간격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쫓아갈 수만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러나 떨어지는 건 이게 손실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자면, 요게 지금 내려오고 요거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이 이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변동성이 지금 당장은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마침 또 2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저 뭡니까 13일 이동 평균선, 5일 뭐 당연히 5일 이동 평균선도 포함이고,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제 지금 역배열이, 사실은 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역배열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국면이니까 여기서 수렴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지금 축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응축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보시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변동성이 응축되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첫 번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추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저는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하자.'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 굳이 현금화하는 거는 쪼끔 놔두고 완벽하게 지금 350 선을 이 지금 350 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현금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50 완전히 하향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손절매를 해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건 저항선 상단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떨어질 유인이 폭이 훨씬 넓고 위에서 돌파 유인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파는 돌파한 다음에 거기서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해도 그렇게 손실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현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숫자 한번 보죠. 숫자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100 이상에서 올려 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숫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약세 국면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드디어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다 올려 놓고 지금 이틀을 버티고 있잖아요. 이틀을 버텼다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버텼다면 그다음에 인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정배열 숫자나 역배열 숫자. 그러니까 정배열 숫자가 늘어나는 그 어떤 예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역배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신용잔고나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변동 사항이 뭐 크게 보이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리고 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고객예탁금이 이렇게 63조 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조 원대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뭐 대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승을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기 자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냈잖아요. 공모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주식 시장을 떠날 이유가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실을 봤다 그러면 인제 주식시장에 대한 마지막 메리트가 없어지는 국면이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아직도 이렇게 나름대로는 60조 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세 하락 그리고 뭐 뭐 패닉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 강력하게 우리는 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하락을 걱정할지언정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종목 3% 이상 상승 종목이 지금 268 종목으로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백 개 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종목 수도 한 200요 정도 250 개, 230개 이 정도면 강세장 전환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지. 근데 680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268 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4주 신고가가 지금 연이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64 개는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52주 신고가나 4주 신고가는 이거 카운트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되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64 개는 이전에 고점을 지금 74 개가 고점인가요? 100 개도 넘은 100개 넘은 적도 있네요. 이럴 때 인제 좀 뭐랄까요? 강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64 개는 사실 여기서도 보면 보시다시피 64 개에서 지금 쭉 올라갈 때 214 개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64 개도 지금 부담스러운 숫자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야 이게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하락이란 부분을 볼 때라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나 그리고 또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으로 완벽하게 전환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 애매한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현금 확보하자.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있다가 제가 종목 리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제시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 같이 한번 뭐랄까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